본 방송은 2017년 개봉작 러빙 빈센트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셨거나 보지 않아도 상관없거나 보지 않고도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드립니다. 주간 영화 보고 시작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간 영화 보고입니다. 벌써 5회째네요. 그쵸? 이야, 5회. 5회면 뭐 이 정도면 뭐 은퇴해야 될 것 같아요. 오래 했지. 오래 한 것 같네요. 하지마. 5회가 무슨 50회 같네요, 그동안 느낌이.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는 주간 영화 보고 있고요. 저는 더덕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미선님, 스칼렛님, 지조님이고요. 저희는 오늘 공간이 여의치 않아서 토즈 스터디 카페에 왔습니다. 그런 얘기까지 하나요? 이거는 참고로 아, 협찬이 네. 아니고요. 그렇게 얘기하면 무슨 스폰서십 받아야 돼. 그러니까 협찬이 아니라고요. 아, 근데 이거는 일반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말해도 사실 상관없는 걸로 당연히 알고 없죠. 있는데요. 우리가 무슨 영향력이 있다고. 네. 다음에는 우리 녹음실로 가요. 네, 이제 슬슬 녹음실로 옮겨야 될 것 같아요. 네, 열악하네요. 네. 아무래도 이제 후원을 열어야 될 것 같네요. 국어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계좌를 파야겠네요. 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사랑해주세요. 그래서 이번 주는 저희가 저희 소개해야죠. 아, 저는 맞다. 스칼렛이고요. 미모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꾸준히 미시네요. 네. 뭐 어차피 내 얼굴 볼 일 없잖아, 이 사람들. 내가 언젠가 꼭 올린다. 우리 어릴 때 스칼렛님 사진이라도. 미모를 꼭 올리도록 할게요. 제가 네. 스칼렛 요한슨을 닮아서 스칼렛입니다. 참고로 여러분. 어느 영화의 스칼렛 요한슨인지 모르겠어요. 모든 영화의 스칼렛 요한슨. 네? 모든 영화요? 개인적으로는 로스트 인 트랜스레이션의 스칼렛 요한슨. 아, 원래 공각기동도였잖아요. 조용히 하세요. 어벤져스? 어벤져스 스칼렛 요한스는 진짜 건드리지 말아주세요. 아, 제 최애입니다. 치존. 리스펙. 머리 색이 닮았었던 때도 있었지. 닮았었던 때도 있었지. 저는 외국계 한국인이고요. 네. 아, 이분이 원래 외국계가 아니고 다른 분이 외국계인데 어느 순간부터 같은 외국계가 되셨죠. 네, 한국어를 좀 능숙하지 않은 점 이해가 팟캐스트를 하시면 한국말이 더 느셔야 되는데 점점 더 퇴화를 하고 계세요. 제 죄송합니다. 영향인가 봐요. 미국계 한국인 미선님 때문입니다. 죄송합니다. 앞으로 소개할 때 이제는 3명의 한국계 한국인과 1명의 미국계 한국인이 아니라 2명의 미국계 한국인과 저 미국계 아닌데. 2명의 미국계 한국인과 2명의 한국계 한국인으로 아, 되게 어렵네요. 되게 어렵네요. 진짜 이거를 어렵네요. 거의 이거 퉁테스트 같은 느낌이에요. 그냥 지국의 지국에. 아, 지국의 지구인. 네. 죄송합니다. 제가 보니까 매화 이렇게 사과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쨌든 지조님. 안녕하세요, 지조입니다. 뭐야? 혼자서 좋은 거 다 차지하라고. 지만 좀 그만. 지금 좀. 지금 좀 그만 좀. 지조입니다. 그래도 마더는 싫어요. 지금 뭘 좋아하고 계세요? 지금요? 저는 방탄소년. 방탄소년단이 완전 빠져있거든요. 오, 이렇게 바뀐다. 네. 이렇게 커밍아웃. 방탄소년단 때문에 데이터를 지금 몇 번 리필했는지 모르겠어요. 왜요? 하도 유튜브를 봐가지고 아. 와이파이를 쓰세요. 와이파이 없는 곳에서 아, 그냥 보죠. 에그를 네. 사세요. 에그. 에그도 느려가지고 고화질 아. 유튜브를 볼 수가 없어요. 그냥 몇 달 무제한을 하세요. 돈 열심히 벌게요. 돈 방탄소년단을 열심히 위해서. 벌어서. 지금 AMA 각 있죠? 네, 오늘 우리 녹음하는 날 우리 방탄소년단 친구들이 AMA에서 미국 데뷔를 했어요. 축하해. 그럼 이 메시지를 한번 해볼까요? AMA 가 뭐야? 는 American Music Award 아니에요? 한국인이 지금 외국인한테 영어 사실 알려줘. 몰라요. AMA 그냥 AMA로 알고 있었는데 맞나요? 미국계 미국인 씨? 모르겠어요. 모르겠어요. 뭐 모르겠어요. 미국을 떠나온 지 몇 년이신가요? 7년 정도 됐죠. 이 정도면은 모든 게 다 잊어질 때가 됐죠. 맞죠, 맞죠. 자, 방탄소년단 얘기 그만하시고요. 아쉽다. 여러분 꼭 아이돌 특집을 열게요. 네, 아마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있을 거예요. 아이돌 저도- 특집을요? 저도 할 말이 많거든요. 많은 분들가 저는 할 말이 없을 거고요. 아니 미선님이 만약에 아이돌 특집하면 누구 아이돌 할 거예요? 베이비복스?
아이돌은 베이비복스잖아요. 그렇죠. 전 참고로 NRG고요. 여기서 너무 나이가 나오는 이분들이 90년대에 멈춰진 분들이거든요. 시계추 자체가 그냥 90년대에 멈춰져 있어서 아니 근데 미선님은 90년대도 아닌 것 같아. 영화는 거의 70 80년대고 한국이라는 나라를 알았을 그 순간부터 멈춰 있어. 멈춰 있어. 그렇게 나이 많은 게 아니고요. 한국이 지금 경제 발전을 이루어가지고 대통령이 몇 번이나 바뀌었는데 미선님 지금 아직도 2017년입니다. 아직도 김현성 대통령과 김대중 대통령 시대에 살고 계신 분이죠. 부정을 하지 않죠. 네, 그렇습니다. 저희는 이렇게 또 오가를 위해서 모였고요. 네, 영화는 러빙 빈센트입니다. 영화 제목이 왜 러빙 빈센트인지 알겠어. 너무나도 빈센트 사랑해. 이게 저희가 덕후 얘기를 시작한 이유가 사실 이거랑도 연관이 있어요. 왜냐면 이 영화 자체가 고흐 덕후들을 위한 고흐 덕후들에 의한 영화니까요. 맞아. 정말 이 영화를 봤던 저희는 그렇게까지 덕후는 아니지만 고흐에 대해서 덕후신가요? 저는 관심 있고 네, 좋아하긴 해요. 저도 고흐 좋아해요. 고흐 그림 좋아하고 그 시대의 그림들을 좋아해요. 그리고 예전에 고흐가 있었던 알을 갔다 왔었고. 아 진짜요? 네. 저 순간 알을 이래가지고 뭔가 네. 알을? 알을 갔다 왔고. 알을 나 프랑스 아르이라고 알아요. 남부에 순간적으로 그게 인지가 안 됐어요. 네, 지금 영화상에서는 아르에서 시작을 하죠. 아르에서 네. 그 카페에서 시작을 하고 맞아요. 근데 그 오베르로 떠나잖아요. 오베르로 떠나는데 그 아르에서 상당히 많이 그림을 그렸으니까 거기서 고흐가 자기 귀도 자르고 네. 고객이랑 싸우고 그 다음에 별이 빛나는 밤에 그린 것도 네. 아르이고 약간 화가로서의 어떤 메인적인 생활은 거기서 했고 그쵸. 이제 마지막 나날을 보낸 곳이 그 오벨인 거죠. 오베르고 그리고 이 영화는 마지막 일주일 정도를 네, 1, 2주를 다른 영화고. 네. 미선님은 고흐 좋아하시나요? 사실 부끄럽게도 저는 미술 작품에 대해서는 그렇게 지식이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요. 그럼 팝 아니에요. 엔터테인먼트만 좋아하는 사람이니까요. 90년대 대한민국 문화만 좋아해요. 엽기적이군요. 아, 코요테. 덤밍아웃 막 하고 계시네요. 네. 그래도 본인이 뭐 안 하고 다른 사람에 의해서 아우팅 당하고 계시네. 결정해야 한다면 그래도 이제 20세기 초반이라고 약간 초현실주의 운동은 어느 정도 얘기할 수는 있지만 근데 그때 사실 미술은 네, 뭐 상대적으로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미술은 그렇게 잘 알지는 못해요. 그래도 고흐 그림이 워낙 유명해가지고 그렇죠. 그 몇몇 그림들은 딱 알아보는 그림들이 영화 보면서 계속 네. 나오더라고요. 맞아요. 신기했어요. 공부를 미리 해놓고 간 건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보다 보니까 이 그림 이러면서 맞아. 마치 미술 교과서가 머릿속에서 펼쳐지듯이 그렇게 떠오르는 그림들이 많이 있어서 그런 경험이 되게 좋았죠. 그러면은 저희가 이제 영화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 영화의 외적인 이야기를 시작하려고 하는데요. 한번 소개를 부탁할 것 될까요? 할 것 될까요? 할 것 될까요? 꾀꼬리 목소리님? 저요? 네. 제가 네이버에서 가져온 줄거리를 읽어볼게요. 살아생전 단 한 점의 그림만을 팔았던 화가 빈센트의 죽음 후 1년, 아르망은 그의 그림을 사랑했던 아버지의 부탁을 받고 빈센트가 마지막으로 살았던 장소로 찾아가서 미스터리한 죽음을 추적해 나간다. 빈센트를 그리워하는 여인 마르그리트, 빈센트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지켜봤던 아들 린, 빈센트의 비밀을 가지고 있는 닥터 폴 가시에, 아르망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인간 빈센트에 대해서 몰랐던 놀라운 사실들을 알게 된다. 여기까지가 줄거리고요. 네. 이 영화는 영화 사상 최초의 유아 애니메이션이래요. 그리고 장편. 네, 유아 장편 애니메이션. 단편은 아마 꽤 있기는 할 거예요. 완전 막노동이잖아요. 유화 페인트를 가지고 애니메이션 영화를 90분짜리를 만든다는 발상 자체가 좀 약간 미친 거지. 한 10년 걸렸다 그러지 않았어요? 맞아요. 제작 기간이 총 10년이라고. 사실 펀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네. 처음에 영화 시작할 때 로고 되게 많이 나오잖아요. 진짜 많이 나왔어요. 로고 한 7개 나왔나? 네. 중국 기관 되게 많았었던 거 같아요. 그게 뭐 폴란드 제가 특히. 이게 버진 시리즈 궁금해가지고 찾아봤거든요. 그러니까 영화를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되게 궁금했긴 했지만 그거는 여기저기서 많이 다루니까. 네. 네.
버젯이 550만 불이고요. 60억 정도 네. 되는 거고. 근데 이게 어떻게 펀딩이 됐냐면 40%가 선판매, 그리고 40%가 프라이빗 이쿼티, 그러니까 투자, 그리고 15%가 정부기관, 5%가 제작사. 그러니까 제작사가 정부기관하고 이렇게 해서 먼저 좀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선판매를 나머지를 펀딩을 하고 이렇게 했을 테니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렸을 것 같아요. 펀드레이징 하는데. 그렇죠. 그리고 실제 제작 기간도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굉장히 많이 걸렸을 거고. 그 제작사에서 올린 사진을 보니까 그 만들어지는 과정이 되게 웃기더라고요. 약간 어떤 넓은 공장에다가 약간 미싱 공장 같은 느낌이잖아요. 맞아요. 이렇게 막 다 이렇게 책상 놓고 거기다 이렇게 칸막이 쳐놓고 거기다 그림을 이렇게 그리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다 안에 들어가서 한 명씩. 그리고 그 그림 그리는 걸 뒤에 카메라 찍고 있고. 네. 그 그림을 찍어야 되니까 또. 그리고 막 저희가 알고 있는 그 배우들 있잖아요. 배우들도 이제 그린 스크린 앞에서 다 연기를 하고 그거를 이제 또 찍고 거기다가 그걸 더하는 과정을 계속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 처음에는 그냥 오디오로 더빙만 한 건 줄 생각했거든요. 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걸 아니까 이 공이 진짜 많이 들어갔구나. 배우가 찍어서 네. 그걸 덧그린 거니까 그 위에다가 이 배우들의 연기를 촬영하는 데는 14일이 걸렸대요. 얼마 안 걸렸네요. 네. 근데 이 다음이 문제죠. 이 진짜 작업은 그 다음부터였는데 이 촬영할 영상들을 화가한테 넘겨주고 화가들이 되게 많았잖아요. 100명. 125명의 애니메이터와 화가들이라는데 네. 이게 총 6만 장이래요. 그래서 음. 실제 제작 기간만 따져도 5년이 넘게 걸렸다고 하고요. 그리고 모든 프레임들을 이제 별도로 제작하는 게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몇몇 개는 완성된 작품 위에다가 덧칠해서 다시 그리는 형태로 제작이 됐어요. 그렇죠. 만약에 사람이 움직이면 사람만 네. 덧칠하고. 유화하다 보니까 덧칠을 충분히 할 수 있기는 한데 그렇죠. 이게 영화처럼 매끄럽게 보이진 않더라고요. 이게 초당 프레임이 영화처럼 24개가 아닐 거예요. 제가 계산을 거꾸로 해봤는데 실제로 그런지는 확인은 안 해봤는데 이게 총 6만 6천 개 정도의 프레임이래요. 맞아요. 6만 6천 장을 그림을 그렸대. 프레임은 6만 2,450개래요. 요게 그게 데이터마다 다르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진짜 6만 2천 몇 개도 있고 그리고 오. 뒤에 더해진 것도 있고 내가 본 거 최고치가 6만 6천 개였어요. 음. 근데 6만 6천 개를 이제 90분 정도 되니까 90분으로 나누고 거기다가 그러면 분당 한 740개 뭐 이렇게 나오면 그걸 또 1분 60초로 나누면 그러면 1초당 12개 정도 나와요. 12개. 네, 그럼 1초에 12개 프레임이 정도 그림이 된다는 거거든. 와 놀랍다. 네, 그러면 보통 우리가 영화가 24개잖아요. 그거의 반 정도의 프레임이니까 입모양이라던가 움직임이 자연스럽지 않고 약간 슬로우 모션 같은 느낌으로 엄청 피곤했어요, 영화 보는데. 눈이 피곤했어요. 네, 처음에 엄청 피곤했어요. 저도 처음엔 좀 멀미나는 기분이었어요. 약간 움직임이 내 생각보다 내 상상보다 느리게 움직이니까 처음에 소박하게. 조금 멀미나는 기분? 맞아요. 어지럽고 그래서 저 초반에 아주 푹 잤어요. 왜 그랬지? 나 좋아하는데. 난 초반에는 조금 신기해 이러고 잤어요. 스토리가 좀 지루해. 전 앉았습니다. 우셨잖아요. 자다. 그러니까요. 우리까지 했으니까요. 얼마나 감정이입을 했으면 저도 감정이입을 해서 아주 깊은 여행을 떠났어요. 끝나라. 약간 너무 졸리게 졸렸어요. 하는 화면이었어. 맞아요. 그건 그래요. 어떠셨어요? 조시지 않으셨어요? 사실 뭐 저는 자거나 그러지는 않았고요. 그리고 뭐 보기에는 불편함이 없었어요. 그랬어요? 그게 그 배경을 그린 건 되게 멋있었는데 사람이 집중돼서 그림이 막 나오는 건 조금 힘들더라고요, 개인적으로는. 특히 사람 얼굴 표정에 클로즈업 될 때 네. 좀 그런 게 되게 얼룩얼룩한 느낌? 그런 게 네. 나와가지고. 그리고 우리는 자막도 같이 봐야 되니까 뭔가 그림에 집중도 잘 안 되고. 네. 맞아요. 화면도 좀 작지 않았어요? 그 작았죠. 영화제 화면이. 그게 그러다 보니까. 그 실제 유화 캔버스의 비율대로 제작이 되었대요. 그래서 저는 조금 처음에는 멀미나고 어지러운 게 있었는데 이제 숙면에서 깨어나서 영화를 본격적으로 보기 시작했을 때 그때부터는 그 성인을 위한 동화책들 요새 많잖아요. 네. 그런 것처럼 동화책을 보는 기분이어서 되게 아기자기하고 기분 좋은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이게 페인터 100명 넘는 사람들이 닭장 같은 그 네. 실에 다 앉아가지고 몇 년을 그림만 유화를 그린 상상해봐요, 거잖아요. 진짜. 그러니까. 그 인터뷰 하나를 봤는데 그 그림 그린 사람 중에 한 명이 나중에는 자기가 방구가 돼서 내 귀를 자르고 싶었대. 그게 좀 미치지 않고서야. 근데 진짜 딱 보는데 아니 보통 화가들이란 사람들이 되게 자유로운 영혼들이잖아요. 근데 그냥 막 사무직인 사람들도 힘들 텐데 그런 식으로 갇혀 있으면은 그러니까. 그런 공간에서 어떤 영감을 통해서가 아니라 약간 업무로서 그러니까 맞아. 노동으로서 그림을 그리는 거니까 사실 좀 고통스러웠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제대로 된 지급을 받으면서 그림을 그렸으면은 버젯이 훨씬 더 많이 됐겠지. 이거 550 자원활동이었죠? 거의 거의 자원활동이었어요. 나중에 그거 했었대요. 그 사람이 모자라서 모집을 했대요. 방구 영화 이런 걸 만드는데 같이 그림 그릴 유화 페인팅 너 전문 화가가 아니더라도 뭐 언젠가 그림을 좀 그려봤다거나 네. 오디션을 해서 근데 이 그 모집하는 영상이 바이럴이 돼가지고 한 5,000명이 지원을 했고 우와. 그 중에 뽑은 거래요. 뽑힌 거 후회하지 않았을까? 근데 다 덕후들이잖아요. 덕후들이라면 할 수 있지 이 않을까? 방구를 사랑하는 이 유화 그리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냥 자기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은 거 얼마나 해보고 그쵸. 싶겠어요. 같이 있다 생각하고 덕후의 하는 마음으로. 거니까 아마 실컷 그렸으니까 더 이상 방구 그림을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 사람들은 그림 실력이 굉장히 들쑥날쑥해요 영화보다. 맞아. 누군가 그럼 어드바이스를 했겠죠? 하나가 있고. 그게 뭐 사람이 많으니까 그림 스타일도 다를 거고. 왜 만화책 같은 거 보면은 원래 보통 메인 작가가 있고 만화책도 그 밑에서 일하는 어시들이 뭐 톤을 붙여준다든지 아니면 그림을 좀 몇 군데 그려준다든지 배경 해준다든지 이런 게 있잖아요.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방공호는 정작 죽었으니까 아, 제가 여기서 누가 메일을 메인 찾아왔는데 작가를 팩트 체크. 여기서 애니메이션 감독이 지휘한 프로젝트지만 전문 애니메이터 대신에 유화 전공 화가를 섭외해서 작업했는데 애니메이터들이 가진 고유의 스타일이 작품에 영향을 줄 수 있고 고유의 화풍을 최대한 살리기 위해서라고 밝혔다라고 나와 있네요. 누군가가 아무튼 체크를 계속 한 거네요. 근데 이제 그 영화 가면 갈수록 약간 스타일이 좀 변경하잖아요. 네. 장면마다 뭐 과거이면은 뭐 흑백으로 과거는 하고 흑백이고 약간 뭐 우리 일반 영화에서 생각하는 롱샷이라면 이제 덜 자세한 모습을 이제 그려놓고 그래서 그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약간 팀별로 한 게 아닌가 싶기는 해요. 약간 팀별로 했었던 것 같아요. 제가 크레딧을 봤는데 유닛이 따로 구분되어 있더라고요. 어떤 식으로 혹시 구분되는지 기억나세요? 그 흑백신을 그린 사람들은 따로 팀이 아.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크레딧 올라갈 때 그때 제 기억으로는 흑백 같은 경우에는 영국에서 많이 작업했던 것 같던데요. 무슨 크레딧을 기억을 해 이 사람들. 아니 너무 신기해서 저는 영화에서 제일 재밌었던 게 크레딧이에요. 엔딩 크레딧 하긴 재밌었어요. 저도 엔딩 네, 네. 크레딧 재밌게 봤어요. 그래서 요약하자면 이 영화의 제일 재미있는 부분은 끝났을 때였고요. 비판적이야. 되게 싫어했나 또. 진짜 싫어했는데 나도 이 타입인가요? 농담이고요. 뭐 그 정도 뭐 싫어하지는 않았고요. 그런데 약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좀 안 나도. 좋아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아주 아름답지만 나도. 영화로서는 맞아요. 조금 아름답고 시도는 멋있고 굉장히 무슨 영화사에서 앞으로도 뭐 첫 번째 유화 페인팅 장편 영화하면 이게 무조건 거론될 거잖아요. 그리고 실존 인물을 영화한 영화 중에 제일 스타일이 특이한 영화일 그쵸? 수도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많이 불리울 것 같긴 한데 영화적으로 스토리가 너무 짜임새가 없고 지루해서 나레이션이 너무 많고 아름다운 네, 그 아름다운. 사람 만나고 뭐 방구에 대해서 이제 조금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한 사람을 만나고 뭐 얘기하고 인터뷰를 그런 반복적인 그런 구성이 조금 있는데요. 제가 느꼈을 때는 오히려 그 마지막 일주일을 그냥 그렸으면 그대로 보여줬으면 조금 더 재미있지 않을까 싶어요. 아예 방고의 일주일을 방고 영화치고 방고가 너무 안 나온 것 같긴 해. 저는 근데 그게 사고라서. 재밌었어요. 네. 어차피 방구에 대한 영화를 그냥 얘기한다면은 그냥 우리가 자서전에서 볼 수 있을 것 같은 그냥 스토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정신병원에 가서 길을 뭐 자르고. 어떻게 했고 뭐 까마귀를 보면서 그림을 그리고 그 들판에서 근데 그건 되게 정석적인 얘기고 어떻게 보면은 방구의 시점으로 또 그걸 그대로 그리면은 그게 사실이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어쨌든 픽션이니까 이걸 갖고 뭔가 팩트와 적절히 환상이 섞여 있다고 느꼈고 또 이제 사람들마다 얘기가 다 다른 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우리도 지금 방구에 대해서 이렇게 막 약간
약간 우상화시킨다고 생각할 정도로 되게 쳐주는데 그때는 되게 아무렇지도 않은 사람이었잖아요. 그렇죠. 한 편도 안 팔렸을 정도면 화가로서는 진짜 망한 인생인데 그렇게 생각했을 때 사람들이 이제 그 사람을 평가하는 게 나름 재미가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미묘한 부분에서 조금씩 말이 다른 게 만약 내가 죽었을 때도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얘기했을 때 이런 식으로 다들 얘기하겠지 막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좀 그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앞으로 평판을 조심히 해야 되겠다. 아, 그 영화를 보면서 그 생각을 했어요? 사후 평판을 신경 써야 되겠다. 도덕님 죽으면 내가 무슨 말 할까? 참 웃긴 사람이었어요. 생각해봐요. 말이 오늘 많았다고 얘기해줬잖아요. 말이 참 많고. 더덕님 말이 참 많았죠. 오늘 얘기해준 거 있잖아요. 아, 어찌나 세상사에 관심이 많은지. 아, 똑똑하다고? 세상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아, 빨리 얘기해, 빨리 얘기해. 똑똑한 사람 베스트 3였어요. 진짜 난 도덕님만큼 똑똑한 사람 본 적이 없어요. 진짜 똑똑해. 모든 분야의 기사를 보내주는데 진짜 와, 오늘은 이동통신사의 뭐 캐시가 많아서 뭐 M&A가 뭐? 많은 분야를 근데 이거 해보고 똑똑한 한다는 게 거? 아니라 잡관심이 많은 거죠. 잡관심 진짜 많은데. 덕후인 거죠. 진짜. 난 도덕님 죽으면 찾아갈 게 너무 많아. 찾아갈 사람들이 너무 많아. 왜요? 누굴 찾아가냐? 관심이 너무 많아. 아, 편지를 들고? 내가 만약에 아르망이를 아르망이라면? 러빙 도덕 하면서 내가 사람들이 찾아가려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어. 진짜 나 세상 다 돌아. 일단 지혜로운 그녀님부터 만나셔야 되고요. 아, 도덕님의 어머님. 네, 만날 사람이 많죠. 네. 그 아르망이 편지를 들고 찾아가는 것 자체는 그거래요. 만들어진 거. 그쵸. 네. 그건 없는 일이고. 그 맥커핀이라는 약간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 소설을 맥커핀? 위해서 맥커핀. 이렇게 결국 그 편지 내용은 마지막에 가서까지 안 나오고 남동생의 부인한테 전달해줬잖아요. 그 부인이 이제 뭐 하는 내용 이런 것만 나왔지 정말 그 편지 내용 완전히 그거는 조금 일부 나오긴 했는데 그 편지가 그 편지 내용이었는지는 잘 기억이 안 나서 그 닥터 폴 가셰? 네. 그 사람 이렇게 고개를 옆으로 턱을 괴고 앉아있는 테이블에 되게 유명한 그림이잖아요. 네. 그거 진짜 그게 너무 오버랩 때릴 때 자기적이라서 너무 웃겨가지고 재밌었어. 그런 맞아, 딱 재밌었어요. 순간들이 딱 튀어나올 때 되게 재밌었고. 유명한 배우가 있었나요? 네, 한 그러니까 두어 명 그 있었어요. 시얼샤로나. 시얼샤 로널도 있었고 시어사랑은 유명한. 그 뱃사공 배우가 좀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뱃사공 그 술병 뺏겨가지고 술 주는 사람 나 화났던 부분. 왜 술을 먹는데 왜 술을 다. 심지어 그 술도 빌린 술. 그 사람 술. 그러니까요. 왜 남의 술을 막 던져? 완전 매너 없는 나 사람. 화가 났어요. 걔가 근데 약간 아련하게 얘기하잖아. 그거 내가 쓸라 그랬는데. 근데 그 배우가 나름 많이 나왔던 배우인데 너무 뱃사공역이요? 작은 역할에 나오니까. 뱃사공? 네, 에이단 터너. 네 맞아 에이단 터너. 아, 이 감독이랑 프로듀서가 부부라 그러지 않았어요? 처음 들어봤어요. 저는 저는 이 이 부분 말을 좀- 들어본 것 같은데. 이걸 조사하지 않아가지고. 팩트 체크. 팩트 체크. 아마 이걸 하면서 결혼을 했는지 어쨌든 부부는 확실해요. 감독이랑 10년이면 하면서 프로듀서가. 결혼하기도 이해가 된다. 남원석인가? 네. 오히려 거기에 대해서 영화를 촬영하든가. 네, 감독이 공동 감독이고 각본도 공동 각본이거든요. 부부 맞죠? 맞아요. 네, 부부 맞고요. 이게 이야, 대단하다. 하면서 부부가 된 거예요? 이게 뭐 연인이었다가 팩트 체크. 이게 원래는 단편 영화로 만들려고 했는데 이거를 이제 남편이 장편화하자. 남편이 애니메이션 쪽이었고 여자는 좀 페인팅 쪽이었고. 뭐 이랬죠? 전공이 여자 도로타 코비엘라? 네, 여자가 전공이 코비엘라 페인팅이죠. 감독이, 네, 페인팅. 그림 그리는 사람이었고 그림을 그런 유화 페인팅 같은 페인팅을 애니메이션화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여자가 갖고 있었고 이걸 들은 남편이 그러니까 그때 남편이었는지 아니었는지 그 이후 모르겠지만 이제 개발하면서 큐 아, 웰치맨이 개발하면서 윌치맨 결혼했구나. 감독을 만나서 윌치맨 감독을 만나서 개발하는 도중에 윌치맨 작업하다가 감독을 이제 만나고 사랑에 빠진 사랑에 거예요? 빠지고 이걸 그냥 장편화하자. 그래서 장편이 되고 저 그럼 잠깐 질문 있어요. 도요타 코비엘라 씨는 그러면 폴란드 사람이에요? 그런 계열 같은데 팩트 체크. 팩트 체크. 도로타 코비엘라 씨가 폴란드 사람일 것 같아요. 이게 거의 모든 공정이 폴란드에서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영국이랑 공동 제작이긴 하지만 네. 언어적인 부분이나 배우나 이런 부분이 많기 때문에 감독은 특히 아마- 영국 사람일까 아닐까요? 돈. 돈. 네, 그래서 앞에 정부기관 로고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폴란드 출신 맞습니다. 아, 휴 웰치맨은 이제 영국 사람이에요. 영국인이겠죠. 가세는. 네. 그래서 감독 그 두 명의 웰스맨이는 분명히 완전 영국. 국적을 네. 그렇게 붙여가지고 와, 여기 대단한 거 있는데
네. 도로타 코비엘라 감독은 제작 기간 10년 동안 21번 이사를 다녔다.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제작사가 여러 번 문을 닫았기 때문이다. 와. 그 사이 휴 웰치맨 감독은 반고의 그림 앞에서 도로타 감독에게 프로포즈를 했고 두 사람은 부부가 되었다. 이에 대해 웰치맨 감독은 처음에는 도로타와 사랑에 빠졌고 나중에는 그녀의 프로젝트와 사랑에 빠졌다라고 표현했다. 와 진짜 그거 로맨틱하다. 훨씬 더 재미있는 스토리. 이거 영화로 만들어야겠네요. 미선님 한번 글 좀 써주세요. 네 아, 미선님이 그래. 그걸 갖고 영화를 만드시면 또 우리 미선님이 되게 그럼 제목을 뭐라 해야 되지? 러빙 도로타 앤 휴? 러빙 고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러빙 빈센트. 근데 러빙 러빙 빈센트 안 빈센트. 사랑하잖아요 미선님. 러빙 빈센트 안 사랑하잖아요. 제목을 그냥 정하는 거죠. 아니 뭐 주인공이 사랑한다는데 뭐. 네. 러빙 빈센트 and the behind 뭐 이런다. 근데 아마 지금 그렇게 고생했지만 550만 불 써가지고 고생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명성과 돈도 얻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굉장히 잘 되고 있고 이런 식으로 이거 뭐- 또 다른 장편 유아 애니메이션 만들어도 좋을 것 같고 이제 이런 식으로 그거는 약간 인생을 깎아먹는 것 같은데. 그리고 이 그림을 지금 거의 6만 점 넘게 그린 거잖아요. 네. 6만 프레임이지만 점은 6만 점이 아닐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캐릭터가 움직이는 건 그 캐릭터만 덧칠한 게 있기 때문에 맞아. 그래도 몇만 점이 되는 그림이 남았을 거고 음. 그걸 실제로 온라인에서 판매하고 있고 판매를 해요? 네. 온라인 우와. 쇼핑몰이 있어요. 러빙빈센트닷컴이었나? 네. 그런 반짝반짝. 거였어요. 러빙빈센트닷컴 들어가면 그림 사실 수 있어요. 이미 많이 팔렸더라고요. 우와 사고 근데 싶다. 뭐 비싸. 몇천 엄청 비싸요. 네. 몇천 안 유로 사고 싶다. 이렇게. 못 사. 몇천 유로씩 해요. 한 별거 아닌 그림 흑백 그림이었는데 아. 활성신이었는데도 심지어 네. 막 4천 유로 이렇게 대박 하고 맞았네. 그거 소유권은 그러면은 누가 갖고 있는 거예요? 소유권은 얘네가 가지는 거죠. 와, 그거만 뭐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하겠다. 화가들이 조금 좀 그랬던 화가들한테 약간 나눠주기 뭐 당했죠. 아. 약간 미안하지만 영화라면 그런 거죠. 그리고 얘네 인정한 사람. 그리고 이제 엑스비션 같은 전시회도 열고 있고요. 그건 좋다. 예, 예. 아니 전시회 제목이 러빙 빈센트. 러빙 빈센트란 전시회를 시작했어요. 네덜란드에서. 네덜란드 화가니까 또 방고가. 그래서 그 전시는 아마 세계를 돌 거고 이런 식으로 약간 후속적인 그리고 이제 상품도 만들 수 있고. 이게 어떻게 보면 하나의 새로운 부가가치 상품의 시작일 수도 있겠어요. 그쵸. 왜냐면 화가들은 이미 죽었고 그 사람들 작품은 정해져 있으니까 숫자가 그걸 이제 제2부가판권 마치 캐릭터 상품 만들듯이 한 것 같은 느낌. 나중에 막 러빙 뭐 모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너무 피땀 눈물이야 진짜. 그래서 맞아. 러빙 클린트, 러빙 모네. 사실 뭐 제작비나 뭐 톤에 대해서는 뭐 얘기 나오긴 나왔는데 뭐 당연히 영화를 만들자면 어느 정도 돈은 필요하겠지만 사랑의 작업이죠. 뭐 실제로 그말 그대로 이제 사랑의 뭐 작업이지. 그 이제 뭐 제목이 러빙 빈센트가 아니라 약간 그 과정이 러빙 빈센트. 이게 유럽 영화기도 하니까 만약에 미국 자본 들어간 미국 영화였으면은 진짜 한 3,000명 유아 페인터들 구해가지고 아예 유아를 안 그렸을 것 같은데. 하긴 프로그래밍 했겠지. 미국에서 그냥 애니메이션 했을 거. 맞아. 그렇죠. 그냥 이거는 진짜 돈을 유아니까 그만큼 의미가 돈을 있어서. 들여가지고 유화 기법 나게 방콕 기법 나는 프로그램을 아, 만들겠지. 그렇죠. 프로그램을 바로 개발해서. 사실 그거죠. 그런 디즈니가 항상 그렇게 하죠. 아, 디즈니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 그 이런 영화에는 아마 미국에서 못 만들 걸요. 그쵸. 절대 그런 프로젝트에 투자하지도 않겠죠. 그러니까 보니까 뭐 폴란드이나 뭐 영국에서 이렇게 참여했는데 사실 아마 정부에서 많이 지원 받았을 거예요. 그럼요. 정부 지원도 받았고. 아까 제가 550만 불에서 15%는 정부기관의 돈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아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받았네요. 15%면 뭐. 네, 그쵸. 아 공부 아니라 옆에서 무슨 MT 하나 봐요. 그래서 그 그러게. 아 진짜. 요즘 그 부분 좀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푸드스터디 관계자분들 제발 신경 벽좀 써주세요. 탄탄하게 아, 만들어주세요. 이번 주에 에러네. 어쨌든 어쨌든. 다시 또 막 영화의 장면들이 생각나는 것 같아요. 저는 좀 재밌게 봤어요, 나름. 아 그래서 오히려 뒷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설명이 돼서 재밌기도 하지만 그러니까 흥미로운 비하인드 스토리인 거잖아요. 네. 그 실제 인물들이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죽었고 그걸 다 이렇게 설명에 열거해 주니까 어떻게 보면 너무 감동을 요구하는 느낌?
뒤에 감독 요구받은 느낌을 받았어요. 네. 그 부분에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다 안 알려줘도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솔직히 좀 받았거든요. 왜냐면은 이거는 이거로서만 존재했으면 좋겠는데 너무 실제 이야기에 의존하는 그걸 통해서 특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그 고우와 썸씽이 있었던 여자가 있었잖아요. 그 네네. 가씨의 딸, 뭐 가씨의 딸이 뭐 40년 동안 평생 혼자 살았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림을 떼지 않았다. 네, 근데 아. 그게 약간 비커밍 제인 같은 영화에서도 그렇고 아. 뭔가 그런 식의 실화 인물과 그 사람과의 로맨스를 뭔가 판타지했을 때 연결시켜가지고 되게 감동을 하게 하는데 그 사람이 실제로 고를 잊지 못해서 결혼을 안 한 건지 그렇진 아니면 않지. 그렇지 우연히 않은 건지 아무도 모르잖아요. 근데 그렇게 딱 열거해 놓으면은 약간 연결을 시킬 수밖에 없게 네, 되죠. 그렇게 되죠. 근데 그렇게 감동받고 싶진 않아서 사실 그냥 더더욱은 그냥 그림 속에 있었는데 네. 현실로 돌아오면서 약간 갭이 있었고. 그쵸. 그런 식의 사실 열거들이 조금 불편했어요. 오히려 그냥 영화에서 끝났으면 좋겠다고 저는 생각했어요. 난 이런 거 생각 못했는데. 약간 7분방의 선물을 볼 때 눈물을 흘리면서도 화가 나는 그런 느낌과 아주 조금 비슷해요. 완전 그대로는 아닌데. 아주 조금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그런 관점에서 되게 저의 제일 약간 문제였던 점 중에 하나였는데 방고에 대한 어떤 오마주인지 아니면 뭐 영화인지 약간 계속 갔다 왔다 하기 때문에 그 있지. 그러니까 특히 약간 영화로서는 맞아. 그냥 단독의 영화로서는 예. 추리물도 약하잖아요. 추리치고는. 특히 이제 그 주인공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는 약간 벤츠 방고를 별로 좋아하지 않고 뭐 이렇게 도와주고 싶지는 않은 입장인데 방고 뭐 어떻게 죽었는지를 뭐 알아보려고 하고 뭐 계속 그런 순간이 없는 거예요. 이 영화에서 그런 변화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변화했던 건데 뭐 어떤 뭐 깨달음이나 뭐 어떤 뭐 순간이나 뭐 그런 게 없었던 것 같아요. 저는 그래도 조금은 있다고 생각했던 게 그 캐릭터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 중간에 나오거든요. 가시아 박사 이 사람 만났을 때였나? 아무튼 누군가 만났을 때 당신에 대해서 고가 얘기한 적 있다고 글 되게 잘 쓴다고. 그래서 그 사람도 한 사람의 어떤 본인도 예술인인 거잖아요. 예술인으로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어떤 그런 외로움이나 감정들을 처음엔 이해 못했는데 점점 방고의 그 인생을 따라가게 되면서 자기랑 동일시하면서 오히려 그렇게 열받아 하면서 사람들한테 왜 방고를 외롭게 했냐 이런 식으로 오히려 화를 내잖아요. 그런 게 약간 자기 인생과 이입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행동했다고 생각했어요. 맞아요. 그리고 저도 이제 맞아.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거랑 전혀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방고를 굉장히 아끼는 뭐 quiet man, 뭐 조용한 사람이었다 하고 뭐 그런 것들이 있으니까 내가 본 게 다 아니겠구나라고 깨달으면서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고 그리고 뭔가 숨기는 것 같은 그 가시 집안 때문에 더 의심도 갑자기 하게 되면서 조금 그랬지 않았을까. 그거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얼굴 감싸고 있던 그 닥터 예스? 그 부분에서 빵 터져가지고. 왠지 모르겠는데 빵 터진 사람들이 극장에서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 저도. 맞아 그 크림이 엄청 올라온 사람에 대한 크림 아니에요? 끼워 맞춘 거지. 네. 그거는 조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등장을 누군가 시켜야 될 것 같은데 뭐 어떻게 등장시킬까 하다가 이렇게 저렇게 하게 된 것 같은데 실제로 뭐 그 사람이 고우랑 그렇게까지 관계가 있는 사람인지 사실 모르겠잖아요. 뭐 가시아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연관이 있으니까 나온 거긴 한데 고우가 참 그림을 많이 그리긴 했어요. 단 기간 동안에. 그렇죠. 9년 8년 동안 800점? 네. 네, 열일했다, 영화에 나온 열일. 거에서는 진짜 열일한 거지. 1년에 100점이면은 3일에 하나씩 그린 거잖아. 와 세상에. 유화 페인팅을 그것도 네. 고우가 그림이 굉장히 약간 두껍게 덧칠하는 걸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돈이 없었던 그러니까 거예요. 누가 뭐 얼마 물감을 썼겠어. 전혀 안 쓰지, 끼질 좀 않았대요. 쓰지. 그러니까 막 띠오랑 둘이 나눴던 그런 걸 보면은 아, 이거 불쌍해. 보우가 너무 물감 안 아끼는 데다가 또 본인 스스로가 그림 애호가라 가지고 막 일본에서 그때 당시에 일본 그림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근데 맞아. 그런 걸 엄청 사들이고 그랬대요. 아, 그러니까 약간 본인 스스로가 덕후였던 거죠. 고우 자체도. 네. 근데 그거를 자기 돈도 아닌데 어떻게 보면 현실로 이입하면은 되게 민폐스러운 형인 거죠. 백수인데다가 그런데 돈도 엄청 많이 들고 예술한답시고 나이 서른에. 네. 그러니까 만 결혼도 안 28이니까. 하고 맨날 술 마시면서 정신병원도 빗자루고 갔다 막 오고 자르고. 진짜 사고 치고 답답했을 거예요, 태호가. 그게 태호와 고우의 관계 관계가 참 아름답죠. 가족 아니면 설명하기 힘들지.
그것도 되게 그래서 많이 슬펐어요. 태호가 그 부분에 저는 좀 네, 슬펐어요. 그 부분에서 그쵸. 저 많이 울었어요. 그 형이 죽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죽었다 이게 이해가 되면서 그만큼 둘의 룸메이트 무너졌다는 거가 약간 표현이 맞는 것 같다는 생각. 물론 막 거기상으로는 병에 걸리기도 했긴 했지만 그래서 영화 속에 100개 정도의 반고 그림이 거의 그대로 나오고 네. 그리고 40개 정도는 반고흐의 그림을 뭐 비율이나 반고 그림을 실제로 여름이었다면 거기선 겨울로 나오고 낮이었다면 밤으로 바꾸고 이런 그림들이 한 40개 정도 더 있고 흥미롭네요. 네, 진짜. 네, 그런 그림을 온라인에 팔고 있는 거죠. 사고 싶을 수 있을 것 같더라고. 돈이 보니까. 많다면 진짜 사고 싶어요. 그렇죠. 만약에 산다면 그 중에서 어떤 그림, 어떤 장면 사고 싶어요? 아, 좋은 질문이다. 어떤 장면이요? 저는 방고 의외로 방고 어릴 때 흑백 장면에서 아. 그 남자애가 방고 애기 방고가 그 새 집에서 알 이렇게 꺼내면서 이렇게 쳐다보는 그 애기 얼굴이 너무 예뻤어. 방고의 어린 시절 같았어. 진짜 방고의 어린 시절 같은 애기라서 그 부분 슬프지 않았어요? 그 부분 슬펐어. 그것도 슬펐고 대사. 엄마 손 잡았는데 엄마 어. 이렇게 놔버리는 것도 슬펐고 그리고 방고는 oldest son이지만 first son은 아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제일 많은 네, eldest, 엘리스트지만 펄스는 아니야. eldest son이지만 그 first 부분 son. 슬펐고 막 방구가 이제 목사가 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집에 왔을 때 어. 아빠의 표정과 그걸 바라보는 방구의 표정 이런 게 내 그림에서 뭐 그 당시에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았겠지만 뭐 지금으로 치서는 엄청난 그런 아동학대죠. 그쵸. 그때는 학대의 개념이 아예 없었으니까. 그리고 네덜란드의 종교인 말만 들어도 되게 무서울 것 같아. 빡빡한 느낌이 좀 들죠. 어떤 그림 만약에 살 수 있다면 사고 싶으세요, 지조님은? 저는 고흐 그림에서 밀밭이 나오는 씬을 전부 다 좋아하거든요. 밀밭도 사고 싶고 고흐 그림 중에 제일 먼저 제가 좋아했던 스테리 나이트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나오는 별이 빛나는 빛나는 바람에. 그 카페 사진도 되게 좋아해요. 그치. 밤의 카페. 아 맞아, 밤에 카페 테라스 저 진짜 너무 좋아해요. 좋죠. 저 그거 사고 싶어요. 제가 밤의 그 카페 카페를 옛날에 프랑스 여행 가서 찾아가다가 네. 기차를 잘못 타가지고 제가 거기를 갔다니까. 아, 그날 또 제가 메이데이 갔거든요. 그래가지고 기차가 아. 파업을 한 거예요. 아이고. 그래서 결국은 못 갔는데 프랑스 저는 거기서 커피를 마셨다가 좋겠대 좋겠대. 별거 없어. 이제 덕후니까 가는 거예요. 덕질하러. 그러니까. 그리고 그게 진짜 몇백 년 된 그건데 맞아. 아직까지 있어서 그 자리에 내가 앉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인 순간이라서 그 기분 자체 그 이상하고. 카페도 가보고 그다음에 걔가 그 고우가 입원했던 정신병원 그 앞에 화단 정원 그림들이 있잖아요. 아. 거기도 이렇게 봤거든요. 아 진짜요? 근데 그런 것보다 조금 기억에 남았던 거는 진짜 별이 빛나는 밤 그림 그렸던 그 장소가 그거 진짜 궁금하다. 아 여기구나 싶어서 그게 조금 다른 느낌이 들어요. 진짜 고흐 그림은 저 사실 고흐 그림에 별로 감흥이 없었단 말이에요. 되게 오랫동안 저는 주로 모네랑 클림트 좋아했었는데 뭐 비슷한 계열이긴 하지만 그냥 너무 사람들이 막 그거를 너무 찬양하니까. 무서워하니까 약간 맞아. 반감이 좀 있었거든요. 이 영화를 보고 난 후기도 좀 그래. 막 인생 영화다. 아, 네. 막 최고의 잘 영화다. 잘 모르겠거든. 왜 그렇게 좋아하는지 약간 이렇게 얘기하면 죄송하긴 하지만 20대, 30대 여성분들 약간 그런 분들이 뭐 힐링을 느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죠. 그쵸. 근데 이제 딱 실물 그 그림을 이제 미술관에서 봤는데 확실히 아우라가 정말 뭐 다르더라고요. 아 그때 뭐 봤는지 근데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아니 기억이 안 나요. 왜냐면은 형님 그게 프랑스잖아요. 한 그림만 있는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있잖아요. 나 하나 있어. 실제로 본 거? 저는 고흐의 방. 아 노란 밤? 네, 노란 방 모든 게 2개씩 있는 그 방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 방 그림을 봤는데 저는 이제 그 그림 생각보다 작잖아요. 생각보다 엄청 작아요. 그치. 왜냐면 저는 진짜 그냥 책으로만 보고 갔기 때문에 되게 큰 줄 알았는데 어디 사람들이 되게 많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 사이에 비집고 막 가서 봤는데 진짜 한 손바닥 한 몇 개 정도 A4지 뭐 A4지 2장 3장 음. 정도 크기 되는 그림이 딱 있더라고요. 근데 그 작은 그림에서 진짜 막 감동이 느껴지더라고요. 맞아. 아우라가 확실히 있어. 그림을 확실히 똑똑 칠해서 그런지 몰라도 물감 탓인가요? 물감을 또 칠해서 그런지 물감빵인가요? 몰라도 아무튼 뭔가 색감들이 되게 쨍해요. 네, 되게 말도 안 되는 색감들을 쓰잖아요. 뭔가 사실보다 더 오버스러운 색감들을 좀 쓰는 편인 것 같은데 사실 과학적으로 얘기하자면은 마음 치료적인 효과가 있는 걸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리고 그림들이 실제로 보는 것보다 어떨 때는 더 실제 같은 그림들이 있어요.
표현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터치 때문에, 붓터치 때문에. 네, 그러니까 실제로 내가 예를 들면 별이 빛나는 밤을 봤을 때의 그 별이 빛나는 밤보다 고흐가 그린 별이 빛나는 밤에 진짜 더 별이 빛나는 밤 같은 느낌?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이 같이 묻어있으니까 감성이 네. 그러니까 그래서 고흐 그림 사람들이 좀 좋아하는 거지 않나? 약간 그 본질을 투영하는. 네, 본질을 이렇게 잡아 끌어가지고 그림에다 담으니까 맞아. 그리고 사실 고흐가 어떻게 보면 진짜 대기만성도 이런 대기만성이라고 할 수도 없을 만큼 죽었잖아 무슨 되게 그러니까 대기만성 끝판왕인 거죠. 대기만성 죽어서 완성된 살아서 만성이니까요. 그림을 사는 동안 그림을 네. 한 점도 못 팔았다고요? 한점 점 팔았다고. 팔았다고. 한점 그것도 제가 확실하진 않은데 그렇게 막 비싸게 주고 판 것도 아니었고 진짜 네. 헐값에 그냥 거의 한 점 팔았는데 그 한 점은 이제 풍경 그림이었어. 가시에가 그 그림 몇 점 가져갔다 그랬잖아요. 네. 가시에가 나중에 프랑스 어디 박물관에 기증했나 뭐 음, 했나 팔았나 할 때 그때 가치가 80 밀리언 그러니까 몇 년도야. 그러니까 몇 년 되지 않고서 거의 조금만 더 살았으면 어쩌면 사실은 빚받을 수도 있었는데 태호가 떼부자가 되고 그러니까 아니 근데 왜 이 자살을 해가지고 기다리지 못했어 그 대기만성을 부인 미망인 그 부인이 음. 노났죠 뭐.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사람들이 약간 자기를 또 생각하는 게 아닐까. 지금은 잘 안 되지만 나중에 고흐처럼 사람들이 나중에 알아봐주지 않을까. 이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예술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약간 자기 투영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시나리오 쓰시는 분 같은 사람요. 네. 네. 근데 그러려면 고흐처럼 가작이라도 해야 맞아요. 돼. 미국 선비님 성실이라도 해야 돼. 여러분 우리 미선님께서 스크립트를 쓰고 계신데 시나리오를 쓰고 계신데 8년 동안 800편 그린 고흐가 있는데 8년 동안 지금 몇 몇 편을 년 쓰셨나요? 동안 몇년 그 동안 하나를 정도니까 한 8년 동안 하나 더. 물론 한 편 쓰고 그 한 편으로 유명해지는 사람들도 있긴 한데 솔직히 그런 사람들 진짜 적잖아요. 프레이포 미선 한번 합시다. 프레이포 미선. 기사님 지금 집필 중이신 작가님이십니다. 누구죠? 뭐 제디 사른저나 뭐 그런 식으로. 아, 그분도 다른 글을 쓰긴 썼어요. 앙리 감독 있잖아요. 이안 감독. 이한. 아 이안 이안 감독. 중국 감독. 세계 앙리 감독. 그 네. 브록벤 마운틴. 네, 새끼. 네. 그 사람도 엄청난 민폐였대요. 집에서 놀고 예 많이 들었어. 놀고 먹고 논팽이라고. 농팽이라고 부인이 너 맞아요. 뭐하니? 너 좀 나가서 돈 좀 벌어. 나 대단한 영화 감독이 될 거야 이러면서 김지훈 감독님도 약간 대기만성스럽게 아 집에서 되게 엄청 오랫동안 기둥 쉬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글을 쓰기 시작해서 잘 썼잖아요. 그런 분들의 특징은 적어도 삘이 받았을 때는 잘 쓰셨다는 걸로. 미선님도 삘이 받아가지고 쓰고 아직 계시지. 때가 안 왔나 보다. 아직 너필. 고흐가 27살, 28살 때부터 그림을 28부터 그랬대요. 아 생각보다 없게 시작한 거죠. 그리기 시작한 만 게. 28부터 그린 거니까 그로부터 한국 8년. 나이면 한 30살이네요. 저 30에 시작해서 38에 와, 빡세게 그리고 진짜. 죽은 거예요. 인생을 그렇게 굵고 짧게 살 수가 없겠다 정말. 저는 굵고 짧고 길게 길게? 살고 싶어요. 굵고 길게. 이미 그렇게 살고 계신 것 같아요. 더 열심히 이보다 굵고 길 수 없어. 열심히 살려고 부모님 노력합니다. 최고예요. 영화에 대해서 저희 이런 잡담은 이제 마치기로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별점이랑 평가해 주실 수 있나요? 저장님부터. 저는 일단 별점은 3.5점이고요. 고흐를 사랑하지 않아도 사랑할 수 있는 영화. 약간 소장하고 싶긴 했어. 네. DVD로. 네 저도 블루레이 같은 블루레이 거. 같은 거. 동의합니다. 눈이 되게 즐겁기도 했고 맞아요. 어떤 마음을 치료해주는 그런 느낌 확실히 있었어요. 맞아요. 어떤 내용 자체도 주제가 그런 내용이다 보니까 인간을 사랑하게 됐으니까 네. 그 아르망이 네. 고흐를. 이사님? 봐주는 의미에서 3점 줬는데요. 봐주는 의미요? 누굴 봐줘요? 봐주는 내가 너 좀 봐줬다 이런 느낌. 그러니까 이제 이런 노고를 그러니까 이렇게 대단하게 이렇게 그림을 뭐 그리고 아주 아름다운 영화를 이렇게 아름다운 작품을 만들어서 작품이지. 약간 인정하는 거고 맞아요. 약간 미술의 그림으로서 굉장히 뭐 예쁘고 이제 잘 만들어졌는데 영화로서는 좀 그렇진 않은 것 같아요. 영화. 그러니까 뭐 그 줄거리 구성이나 부족했다고 생각해요. 한 줄 평은? 그거 한 줄 아니었어요? 지금 한 줄이 8줄 정도 되는 거. 그래서 제가 한번 요약해 볼게요. 미술로서는 괜찮지만 영화로서는 부족한 점이 좀 있어요. 알겠습니다. 요약력이 느리셨네요. 굿굿. 칭찬받았어. 그럼 스칼렛님은 과연
저도 미선님이랑 굉장히 비슷해요. 저도 2.5점 주고 싶은데 3점. 네, 왜냐면은 그 피땀 눈물과 엄청나게 썼을 그 물감과 프로젝트에 대한 사랑과 이런 것들 때문에 사실 조금만 안 지루했으면 한 3.5, 4점까지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스토리적으로 지루한 걸 못 참겠어. 우리 스칼렛님은 또 재밌는 거 약간 네. 그 재미주의자. 이야기가 빨리 흘러가고 그런 것들 좀 좋아하시잖아요. 이야기가 느려도 돼요. 그런데 이야기가 느린다? 너무 구조적으로 이게 구조가 너무 단순해가지고 그 구조를 쫓아가기가 피곤해요. 그래서 눈도 반복. 피곤한데 반복적인 구조가 너무 피곤해서 나레이션도 많고 설명조죠. 네, 너무 설명조죠. 그래서 이게 영화로는 아까 미선님이 얘기한 것처럼 똑같아요. 영화로는 좀 맛있고 예술 작품과 그 프로젝트로는 너무 큰 점수를 주고 싶고 저는 3점입니다. 피, 땀, 눈물 그리고 물감. 이거 열심히 준비했죠. 피땀 눈물 스칼렛님 그리고 이거 열심히 저 준비했죠. 이거 써왔어요. 아 멋있다. 피땀 눈물 그리고 물감? 사실은 노래 좀 불러주세요. 아미님. 피땀, 눈물 그리고 물감입니다. 피땀 눈물. 네, 그러면 지조님의 평가가 궁금하네요. 저는 3.5점. 저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동화책을 보는 기분이었어서 소장하고 싶은 고흐의 동화책 정도로 한 줄 평을 정리하고 싶어요. 예쁘네요 정말. 네, 정말 성지의 좋았어요. 재밌었어. 평도 예쁘네. 네, 되게 기쁜 시간이었어요 저는. 그냥 영화를 보는 게 아니라 어떤 맞아. 미술관에 작품.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인정. 되게 산뜻한 느낌을 받고 왔어요. 잘 보셨네요. 재밌게. 근데 우리는 미선님하고 저하고는 그렇게 얘기해놓고도 3점을 줬고 이 두 분은 엄청 칭찬하고 엄청 칭찬하고 3.5점 줬어. 되게 미묘한 그 정도예요, 거예요. 진짜. 왜냐면은 그래도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도 저는 인정하는 공감하기 거잖아요. 때문에 네, 맞아요. 그렇지만 그거와는 별개로 저의 어떤 감정은 그렇다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도로타 감독님과 휴 감독님. 뭐야? 고생 너무 많으셨어요. 저는 이 영화가 진짜 덕질 프로젝트의 최고봉이라고 생각해요. 그치. 참여한 사람, 기획한 사람, 이 10년 동안 이거를 덕질을 해온 거잖아요. 완전. 내가 덕질 방탄 관계 소년단을 중에 아무리 최고. 사랑해도 10년 동안 나 뭐 못 만들 것 같거든요. 동생 태호하고 방구의 편지를 달달 그냥 외웠을 것 같은데. 진짜. 정말 그 중에서 또 좋은 구절을 뭐가 있을까 이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또 그렇지. 그림을 영화를 보면서 또 쓰기 캐릭터도 다 거기다 빼내야 되고 다 빼내고 만들고. 얼마나 거대한 덕질 추모 프로젝트예요. 빙의를 이렇게 해도 이렇게 하기 힘들 아 거야. 진짜 덕질. 너는 살면서 뭘 했니? 하면 저 이 영화 만들었는데요. 이러면은 무조건 리스펙. 리스펙. 내 피땀 눈물 내가 리스펙한다. 그리고 물감. 해보세요. 동생이셔요? 존재감 드러내주시네요. 물감이 얼마나 물감 비싼데. 대주신 것 줄 거의 뭐 거의 후원자급. 후원자급으로 네 그렇게 얘기하시네요. 재밌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영화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번 주 한 주간에 각자 즐겼던 콘텐츠에 대한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저부터 얘기할래. 아니다. 더덕님부터 얘기해야 되지 이거. 아니 그럼 양보, 또 양보? 정해진 적 양보, 양보, 네, 양보. 스칼렛님께 양보. 나 하고 싶은 드리겠습니다. 얘기가 이거 있어요. 자, 얼마나 얘기하고 싶었으면 있어요. 저 혼자 사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 봤거든요. 그 12월 30일 대개봉이요? 저스티스 리그. 예. 아니 포스터에 보면은 되게 멋있게 딱 입고 까맣게 해가지고 캐릭터들 뭐 네. 원더우먼, 뭐 아쿠아맨, 배트맨 해서 중앙에 혼자 사는 세상을 구할 수 없다라고 딱 적혀 있는 저스티스 리그. 그게 네. 제목. 그게 제목처럼 보이잖아. 제목처럼 보여가지고. 약간 이게 마케팅 포인트가 어떻게 보면 된 것 같기도 해요. 이거 갖고 재밌어하는 사람들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포스터는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잘 만든 포스터고 이목 끌고 돈 안 들고 솔직히 요새 그런 뭐 토르도 그랬고 다들 포스터가 비슷비슷하잖아요. 떼거지로 나오고 이렇게 빨갛게 이렇게 막 주인공 중간에 있고 그 다음에 막 악당 막 이렇게 막 위에 있고 맞아요, 다른 맞아요, 분이 맞아요. 이렇게 맞아, 옆에 맞아. 있고 액션 좀 있고 그리고 네. 약간 캐치프레이즈를 먼저 눈에 익게 네. 되니까 그래서 혼자 사는 세상을 구할 수 없구나. 와 음. 얘네들도 어벤져스 같은 저스티스 리그 DC에서 나오는구나라는 기대감하고 맞아요. 블랙 이런 느낌이 어두운 느낌이 DC 같은 느낌이 확 들잖아요. 네. 다크나이트 인식이 시작해서 돼서. 엄청 기대하고 봤거든요. 음. 그리고 어벤져스처럼 DC의 분위기로 그걸 새로운 프랜차이즈를 좀 약간 소개하는 느낌이었으면 좋겠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원더우먼을 마지막에 봤었는데 원더우먼이 괜찮았단 말이지. 네. 물론 그 전에 있던 슈퍼맨 시리즈는 거지 같았지만 근데 결론은 2.5점이고요.
진짜 재미없었어요. 결론이 2.5점이고 일단 한줄 평은 혼자서도 세상을 구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뭐 슈퍼맨 혼자서요? 그렇죠. 이게 영화가 원하는 게 아닐 텐데. 혼자서는 세상을 구할 수 있다. 리그가 아니잖아, 리그가. 마이 슈퍼맨 슈퍼맨.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슈퍼맨과 아이들이야 이건 거의. 아. 슈퍼맨과 아이들이고 그리고 캐릭터들이 너무 서로 엮이지 못해요. 그 저스티스 리그 이렇게 뭉쳤으면은 그 각자의 캐릭터들을 살려가지고 지네들끼리 핑퐁하면서 대화하는 게 재밌어야 되잖아. 그쵸, 어벤져스처럼. 어벤져스처럼 따로 뭐 노나요? 엄청 겉돌고 따로 놀고 그 구심점이 돼야 되는 배트맨이 힘이 하나도 없고 배트맨이 너무 재미없어. 배트맨은 캐시밖에 없죠. 아. 중간에 대사도 그렇게 나와. 그래요? 심지어 그거 알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저 안 봤는데. 아 그래 거기서 플래시라는 캐릭터가 새로 나오면 걔는 웃겨요. 플래시는 아. 6캐릭터인데 걔는 굉장히 재밌어. 약간 스파이더맨 포지션. 그 플래시가 배트맨한테 너의 뭐 스페셜티는 뭐야? 그 배트맨이 rich, I'm rich. 이래. 그건 좀 웃긴데. 그게 제일 웃기잖아. 유일한 웃긴 장면? 거의 웃기지도 않고 아. 원더우먼은 그 전에 캐릭터를 빌딩을 워낙 잘해서 여기서는 그냥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때 좀 많이 아쉬워요. 그리고 내용이 너무 평면적이고 악당이 재미없어요. 악당이 너무 똑같아. 이 악당 톨에서 봤던 걔인데. 그리고 심지어는 연출도 들쑥날쑥한 것 같은 기분이에요. 그게 촌스러워요. 뭐 때문인 거예요? 혹시 뭐 비하인드적으로? 스나이더에다가 스나이더 그 300 했던 감독이잖아요. 네. 저는 그 감독 별로 좋아하진 않거든요. 사실 너무 촌스럽다 생각해요. 그 스토리텔링 하는 것 자체가. 네. 그 전에 배트맨 슈퍼맨 싸우는 것도 이 사람이 했고 슈퍼맨도 이 사람이 했는데 둘 다 재미없었거든요. 제일 유명한 거 그러니까 약간 안명 갖는 거 서클 펀치라는 영화가 있는데 그것도 그거 잭 스나이더죠. 맞다. 그러니까 스토리텔링 하는 것 자체가 세련된 느낌이라기보다는 좀 클래식한 느낌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리고 DC가 클래식하니까 그 사람이 감독인 게 조금 괜찮을 수도 있긴 하잖아. 어둡고 근데 지루해요. 실패했네요. 네, 실패했어요. 그리고 일단 스펙타클한 부분이 있긴 한데 이게 듬성듬성이고 영화 전체적으로는 엮이지 못해 다들. 120분이건가 그렇거든요. 그 분수 맞추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얘기는 들었어요. 항상 그렇더라고요. 항상 분수 넘어서까지 촬영을 하고 그걸 또 편집하고 그런 식인 게 되게 많더라고요. 제작비가 3억 불이야. 300 밀리언이라고. 그러면 러빙 빈센트 이거 60편 만들 수 있어. 그러니까 그렇게 버짓을 얘기하면 굉장히 너무 관리를 슬퍼요. 못했거나 아니면은 PD가 프로젝트를 잘 관리 못했거나 그냥 제작사랑 바보죠. 좀 돈은 그만큼 써놓고 근데 그거만큼 이게 그걸 워너 못하니까. 브라더스가 DC 엄청 야심작으로 해가지고 완전 기다렸다가 만든 건데도 이따위니까 성적이 지금 안 좋잖아요, 그죠? 네, 네. 안 좋아요. 그러니까 미국에서 기대했던 것만큼 안 되고 있어요. 이게 약간 첫 단추를 잘못 끼워서 그런 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각자 캐릭터들이 있는데 각자 캐릭터 영화들에서 어떤 캐릭터가 한 번 나오면은 그 캐릭터가 다른 영화에 출연해도 어쨌든 그 캐릭터성을 그대로 유지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미 슈퍼맨 vs 배트맨이라든지 뭐 리얼스티라든지 배트맨 독립 영화라든지 다 캐릭터 설정 실패했잖아요. 그 영화들 다 실패했으니까. 그 상태에서 갑자기 캐릭터를 바꿔가지고 여기 나왔다고 해서 슈퍼맨이 발랄해진다든지 배트맨이 갑자기 되게 웃겨진다든지 이럴 수가 없잖아요. 계속 그거를 반복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슈퍼맨 제가 알기로는 제일 인기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로봇인 줄. 그렇죠. 저도 어렸을 때 봤던 슈퍼맨 외에는 보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저스티스 리그 실망입니다. 이제 다음번 분은 어떤 분이 하실까나? 미선님? 하실까요? 저는 이 영화 관련해서 웃긴 얘기가 제목을 어떻게 읽을지 몰라서 이 영화의 제목을 어떻게 읽을 줄 모르셔서 약간 기차처럼 로마에서 12시 37분 무슨 기차인 줄 알았는데 아, 로마에서 8시 37분이라고. 그러니까 기차 스케줄표스러운 제목이라고 생각했다 이거. 로마서 8장 37절. 37절. 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이제 조리 웬간이라는 일하는 영화 조류 인간의 사람이 방금 히어로 얘기 쭉 하다가 조류 인간이 나오니까 조류 인간이라는 사람이 볼드맨. 그 조리 웬간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이제 굉장히 재미있고 인상 깊었고 아마 그 해에 나이트크롤러와 조리 웬간 제가 제일 인상 깊었던 그 영화였거든요. 그 해에. 그래서 같은 감독이라고 해서 엄청 기대됐는데 너무나 재미없고요. 잘 뻔했고요. 그리고 뭐 당연히 이 사람이 뭐 재미있고 뭐 오락 영화 만드는 게 아니라
아니라 이제 생각하게 만드는 영화를 만들기 때문에 뭐 그런 점은 어느 정도 뭐 이해할 수 있기는 있는데 근데 칼등이 너무 없는 거예요. 몇 점이에요? 2점 줬어요. 2점? 제 기준으로 하면은 2.5이면 그냥 일반적이고 그런데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은 영화이고요. 2점 줬던 이유는 뭐 그런 칼등이 없는 것 같은데 그런 칼등이 없으면은 약간 영화의 구성이 문제 있는 거예요. 재밌네요. 지조님은 뭐 봤어요? 뭐 했어요? 저는 뭐 했어? 방탄소년단의 덕질을 좀 하다가 방탄소년단 좀 안 해. 방탄소년단이 영어로 뭐예요? BTS BTS 그러니까 왜 BTS냐? 방탄소년단 방탄이라고. 소년단 보이스. 그게 그런데 사실 방탄소년단 그 BTS 따라온 거예요. 네, 방탄소년단. 영어 표기에서 블랙 어쩌고 이런 건 아니고. 아 원래 의미는 그게 맞아요. 그니까. 블랙풀. 블랙 프로프라서 그것도 약간 그러니까 방탄소년단이 원래는 방시혁이 탄생시킨 소년들 막 이런 얘기도 있고 막 여러 가지 썰이 있어요. 있어요, 그 유명한 썰이에요. 그게 그런 사장님이 방시혁이라서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데 썰이 있는데 사실 블랙프루프라는 말이 약간 어울리지 않잖아요. 그 단어 자체가 방탄이랑 소년이라는 약간 군대에 있는 해골단 약간 이런 느낌이라서 백마단 이런 느낌이라서 백골단이요. 백골단 백마부대도 있어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라서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더 귀에 BTS 들어오죠. 그냥 BTS구나. 그게 네. BTS라고. 미국에서 이렇게 인기가 많아요, 걔네들. 그러게요. 자랑스러워요. 아무튼 네. BTS를 좀 보다가 그 넷플릭스를 제가 구독하고 있거든요. 거기서 브레이킹 배드라는 좀 오래된 시리즈. 그 유명한 네, 아. 명작으로 유명하다면서요? 처음 네. 보시는 거죠? 전 처음 봐요. 브레이킹 배드 어, 진짜 이분 봤어요. 아, 저는 다 봤는데요. 네. 브레이킹 다 봤어요? 네. 엄청 이거는 재밌어요. 진짜 방영 당시에 거의 미국 사람들이 이거 모르면 거의 간첩 수준. 브레이킹 배드가. 저는 네. 진짜 안지 처음 얼마 안 됐고 아 진짜? 친구가 약간- 하도 보라고 난리를 쳐가지고 뭐 TV 시리즈이긴 한데 어떤 문화적 현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거의 진짜 그 정도였죠. 지금 약간 계보리 있는 거는 뭐 왕자의 게임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는 응답하라. 워킹데드 왕자의 게임 이 드라마 이런 게 지금 제일 인기 많고 시청률 높고 와, 제일 저는 진짜 패러디도 몰랐어요. 많고. 몇 편 봤어요? 시즌 1 봤겠네. 시즌 1에 2편 봤는데 아 지금 2편 봤는데 2편 봤어요. 다 한 거네. 네, 근데 친구는 또 저한테 추천해준 친구는 시즌 4랑 5가 진짜 재밌다고 네. 그게 오, 3을 정말? 받았대요. 네. 네. 이유가 있어요. 브레이킹 스포를 배드. 하진 않았겠지만 브레이킹 배드가 어떤 내용이에요? 네. 그게 화학 선생님이 암 걸려가지고 이거 아니지? 맞아요. 그쵸, 맞아요. 아, 이거 맞네. 아시네. 이거는 모를 수가 없어요. 저도 한 2화까지 전 몰랐는데요. 이 컨셉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기억했던 거야. 저도 네. 컨셉이 너무 재밌어요. 첫 장면부터 되게 재밌어요. 내가 기억하는 건, 나 얘기 봤어요? 들었던 건 안 봤어. 한 편도 안 봤는데 컨셉이 아, 너무 얘기. 재밌어서 기억했던 게 그 제목이랑 브레이킹 배드. 근데 이건 진짜로 지선님 취향 저격인 스토리긴 하다. 역시 그러니까 더더욱 좋아하는 나라. 1, 2화 봤으니까 조금만 설명해봐요. 1, 2화는 일단 화학 선생님 되게 샌님 같은 그런 맞아요. 스타일의 화학 선생님이 주인공이에요. 남자. 근데 남자 선생님 안경 쓰고 되게 평범하고 수업도 되게 조용조용 하시는 그런 스타일인데 이 선생님이 갑자기 어디가 아파가지고 병원을 갔는데 폐암 거의 말기? 3기인가 그래요. 죽을 때가 됐어. 네, 진단을 받은 거예요. 근데 이 사람한테는 그 뇌성마비에 걸린 아들이 있고 어머. 아내는 아기를 베고 있어요. 애기요. 이거 엄청 절박한 아기를 상황이에요. 임신하고 있는데 자기가 이렇게 뒤돌아보니까 자기가 그냥 평범하고 너무 조용하게 살았던 거죠. 그리고 줄 게 아무것도 없었던 그리고 거예요. 특히 미국 고등학교 선생님이라면 아무도 못 봐. 네, 진짜 아. 돈도 못 벌고 우리랑 다른 지위에 공무원도 아니고 약간 그렇구나, 서비스직이라서 난 학교에서 그냥 원래 그냥 가dan 취직하는 거. 그래서 어차피 죽을 몸인데 내가 화학 선생님이니까 마약이라도 만들어 팔자예요. 네, 그래서 왜냐면 똑똑하거든요 와, 그 대박. 사람이. 봤네. 스칼렛이 봤네. 안 봤어, 안 봤어. 화학 선생님이 나쁜 짓을 한다. 이 사람 네. 제자 중에 마약을 만들어 파는 애가 있었어요. 걔를 우연히 유통책이 이렇게 있구만. 맞춰가지고 이 화학 선생님이 또 화학 선생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기 특기를 살려서 최고의 마약을 만들어내요. 그 완전 순도 높은 엄청 순도 높은 엄청 걸 크리스탈 만드는 같은 거예요. 최고 수준의 마약을
이 선생님이 만들어내요. 엄청 재밌어요. 근데 포스터가 난 너무 재미없어가지고 처음에 네. 그 넷플릭스에 포스터 있다는 이렇게 거지. 막 팬티만 입고 그거 미국 버전이고요. 넷플릭스 한국에 있는 그 어플에는 초록색에다가 아 맞아 화학 그거 네, 그- 화학기호 BRBA 해가지고 그 초록색 배경에 남자 하나 뚝 서 있고 그 밑에 맞아. 브레이킹 배드라고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음. 나는 봤을 때 이게 무슨 내용인지 전혀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또 특징이 넷플릭스가 되게 포스터 재미없게 만드는 거 알죠? 포스터도 맞아요. 되게 이상하고 실제보다 더 재미없어 네, 보이죠. 실제로 더 재미없어요. 약간 굴림체 언 막 이런 거. 마케팅, 안티 마케팅. 되게 남들이 보게 하고 싶지 않은 것 같아. 네, 내 로플라이징을 생각에. 잘 못하죠. 그래서 그러면은 난 재미없어. 오리지널 아니라면 계속 패스했어요. 브레이킹 배드가 시즌 몇 까지 나왔어요? 지금 이미 완결을 왔어요. 네 아. 2013년도쯤에 끝나지 그러면 않았어요? 시즌 7만에 네. 죽어요 걔가? 아 그건 모르나? 전 모르죠. 봐야 알죠? 모르죠. 저는 1편을 2개 봤는데 앞으로 계속 보시고요. 나도 네. 브레이킹 배드 한번 가볼게요. 이거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브레이킹 배드는 뜻이 반항하다, 막 나가다 이런 뜻이래요. 그 미국 남서부 지역의 은어라고 합니다. 맞나요? 뭐 저는 남부 사람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지만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진짜 매력적이에요. 이 아저씨가 마약을 만들 때 자기 옷 버리면 안 된다고 옷을 다 벗거든요. 맞아요. 근데 팬티만 입고 이제 마약을 만드는데 그래서 팬티가 그 BYC 그 하얀색 팬티 있죠. 그냥 면 팬티. 음. 되게 매력 없는 진짜 아저씨 팬티. 60대, 70대 할아버지가 할아버지들이 입을 입을 것 것 같은 같은 팬티를 딱 입고 하는데 그게 너무 그 사람 캐릭터여서 그거부터 저는 되게 매력을 많이 느꼈고 브레이킹 배드 봐야겠죠.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1, 2편, 2편은 몇 점? 저는 4점. 높네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 너무 궁금하고 방탄소년단만 아니면 더 열심히 볼 텐데. 이게 근데 제가 지금 미국 드라마 되게 좋아하는데 잘 못 보겠는 이유가 호흡이 너무 길어요. 시즌 몇 화가 이게 끝까지 다 합하면은 결국에는 막 거의 100화가 넘는 시리즈인 거잖아요. 끝까지 원래- 볼 필요 없을 원래 것 같아요. 밤 새우면서 드라마 보는데요. 그러니까 밤새면서 드라마 보는 이유가 짧은 기간 안에 다 끝내는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근데 그걸 바로 끝내지 못하면은 저 약간 그냥 포기해버리거든요. 일단 1, 2편 봤다고 했나요? 네, 저 봤어요. 아, 근데 재미는 있었어요. 아, 1편을 보고도 끝까지 안 봤는데 봤단 안 말이에요? 봤다. 저는 심지어 호흡이 너무 길면은 마지막 회 남겨두고도 그걸 안 보고 그냥 넘어갈 볼 때도 있어요. 도덕님의 넓은 취향의 비법이 여기서 나오네요. 짧다. 짧고 그 친구가 저한테 심지어 이래서 저한테 화냈어요. 왜냐면 저한테 어떤 드라마를 추천했는데 제가 와 이거 재밌다 이러고 이게 23화까지였는데 22화 보고 요즘 다 봤어? 이러니까 22화 보고 요즘 안 봐. 이러니까 그 친구가 아니 하나만 하나만 보면 끝나는데 그거 좀 막 약간 심한데요? 친구가 약간 화를 저한테 내는 거예요. 나도 화가 나는데? 근데 저는 약간 그게 어떤 뭐라고 설명할 수가 없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게 흥미가 없다고 느껴지잖아요. 그러면은 그냥 안 봐요. 그게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는데 다른 걸 뒤가 봐야 되니까. 궁금하지가 않아요. 뒤가 안 궁금해요. 그러니까 더 재밌는 거 빨리 찾아가지고 봐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미 이입이 되어 있을 때는 끝까지 다 보는데 이입이 좀 풀린 상태가 돼버리면 약간 빙의같이 풀려버리면은 그 뒤 캐릭터들이 어떻게 되든지가 신경이 안 쓰이는 거예요. 세상 너무 차갑다. 영화관에는 앉아 있을 수 있어요? 영화관은 짧으니까요. 아. 그래서 제가 잘 보는 드라마들은 시트콤이에요. 짧은 거. 짧고 언제 시작해도 상관없고 보고 싶을 때 봤다가 안 봤다가 해도 내용 안 아무런 이어지. 예. 그래서 도덕님은 저는 그래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시트콤을 봤거든요. 뭐 봤어요? 윌 앤 그레이스라고. 그거 이게 완전 옛날 거네. 리뉴얼이 됐어요 이번에. 다시 돌아왔어요. 넷플릭스에서? 리메이크했어요. MBC 원래 MBC에 거였거든요. MBC가 원래 코미디 시트콤의 약간 명가 이런 거였는데 지금 자리를 좀 뺏겼어요. 그래서 이제 옛날에 했던 거를 다시 사람들 오게 해가지고 윌앤그레이스 엄청 네. 늙었다. 그래서 딱 봤는데 우리 사람들 생각보다 안 늙었어. 진짜. 진짜로 거의 10년 넘었는데 그대로의 배우들이. 네, 그대로 그 배우들 다 갖고 오는 거거든요. 근데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간 제가 막 중학교, 고등학교 뭐 이랬을 때 봤던 그런 사람들이 이제 다시 또 이야기가 나오니까 너무 재밌는 게 옛날에 삐삐 막 이런 거 나오고 그 핸드폰도 안 나왔는데 지금은 막 스마트폰 나오고 이러니까 더 웃기고 이제 시즌 9이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고 이제 이게 좀 반응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즌 10도 할 거래. 12월에 확정이 돼 있고 우와. 오더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프렌즈도 리뉴얼 이거- 좋겠다. 그니까 지금 헷갈리고 그 시트콤 제일 헷갈리고 있을 수도 있는데 근데 네. 미국에 약간 뭐 동성 결혼이나 아니면 뭐 그 동성의 그애 뭐 긍정적인- 정상화 그 긍정적으로 이렇게 네, 변화하는 그런 거는 걸로 유명한 이런 시트콤이에요. TV 프로그램 네.
큰 요소, 큰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 내용이 뭐 좀 아시겠지만 윌이라는 게이 친구랑 그레이스라는 여자애랑 둘이 이제 엄청 친한 친구고 같이 살면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뭐 일상들 이런 거 나오는 건 윌은 게이고 변호사고 그레이스는 인테리어 디자이너인데 스트레이트고 그래서 막 둘의 엄청 사랑을 넘어서는 우정? 그러니까 서로가 너무 소중하다 보니까 얘네 둘 항상 애인들이랑 차이는 이유가 서로를 소중하게 생각해.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니까 애인들이 너는 어떻게 그레이스를 이렇게 소중하게 할 수 있어? 나보다 더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어? 뭐 그레이스 남편도 너랑 윌이랑 너무 친해서 내가 들어갈 자리가 없다. 약간 이런 느낌인데 싫겠다. 근데 재밌어요. 배우자 입장에서. 그래서 배우자 입장에서. 참고로 근데 그 윌 배우는 게이가 아니에요. 오해 엄청 받겠네. 엄청 오해 많이 받았다고. 오해 받는 그것도 있잖아요. 그 뭐지? When I Met Your Mother. How 이라는- I Met Your How I Mother. How I 아, Met 네, Your 네. Mother. 음. 그 사람도 이제 엄청 막 파란두기로 나오잖아요. 오. 근데 실제 그 배우가 네. 그 동성애자이거든요. 맞아. 수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아 맞아. 그 마른 사람. 네. 그 갑자기 이름이 기억이 안 나네. 건축가 아니다. 닐- 건축가가 주인공이지. 닐 해리스. 약간 그런 이름이었었던 것 같아요. 엄청 말라. 맞아. 네. 캐릭터 이름이. 그 사람은 실제로 게이고. 닐 패트릭 헤이즈. 네, 맞아. 예스. 그 사람은 그 이미지가 너무 리스펙트. 강해가지고 엄청 다른 영화 나올 동성 때마다 영화라. 자꾸 웃기더라고요 진짜. 엄청 동성 영화로 나왔다고? 그러니까 엄청 바람둥이로 엄청 나왔잖아. 발이. 엄청 바람둥이 나오는데 실제로는 게이고 막 약간 뭐, 그런 게 있더라고요. 게이 파란둥이일 수는 있죠. 그거 게이 정확히 파란둥이일 모르겠지만. 그렇죠. 근데 거기서는 여자를 달기니까 다 막 할 수 있는 남자로 나오니까. 그 캐릭터에 어쩌면 어쩌면- 동성 어떠면. 그러니까 그 캐릭터 약간 게이 쪽 원조급이 이제 또 윌 앤 그레이스에 나오거든요. 윌 앤 그레이스에 나오는 잭이라는 캐릭터가 있는데 그 캐릭터가 되게 웃기고 막 갑자기 막 등장해서 막 헛소리하고 막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게 딱 그 닐 패트릭 헤이스가 하우 매추얼 바다에서 연기했던 캐릭터의 뭔가 게이 버전? 하우 매추얼 마더 끝났어요? 끝난 아직해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나는 저보다 듬성듬성 봐서 그냥 쭉 본 시트콤은 아닌데 그래서 엄마를 어떻게 만났다는 건지 그게 나중에 나중에 누가 남편인 건지 이거 아직도 모르겠어. 끝난 걸로 전 알고 있고 정말 지긋지긋하게 했죠. 한 시즌 3까지 해서 됐을 것 같은데 너무 인기가 너무 많으니까. 길게 네. 약간 돈 잘 버니까. 그거 진짜 재밌었어요. 제가 보는 게 그런 거. 어쨌든 이번 주 한 주간도 저희는 이렇게 다양한 콘텐츠를 즐겼고요. 재밌었네요. 네. 뒷부분이 재밌네 빈센트보다. 빈센트는 아무래도 정말 봐야지만 알는 맞아, 영화라서 지금 이거는 설명을 못해요. 나도 영화 보면서 좀 생각했던 게 이거 어떻게 팟캐스트 하지? 라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그림이니까. 확실한 거는 뭐 좋든 나쁘든 이 영화는 볼 가치가 있는 영화라고. 그쵸? 그렇죠. 인정. 네. 그러면 다음 주 영화는 저희 뭐로 볼까요? 어려워요. 다음 주가 약간 애매한 주간이라서 되게 빅 영화들이 조금 뒤에 있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저희가 보려고 기대하고 있는 오리엔트 특급 살인사건 그거 진짜 보고 싶은데 다음 주 아니잖아요. 네, 그 다음 네. 주. 영화들. 그러면 뭘 이번 주에 볼 저는 영화가 그래도 있나요? 보고 많이 싶은 없고요. 영화 있었어요? 저는 보고 없어요. 꾼도 별로 보고 싶지 않고. 저는 빌리진 킹이 보고 싶긴 나도 했는데 빌리진 킹 이거를 보고 싶은데 볼 가능성이 좀 없는 것 같아요. 시간표가 되게 영화가 안 해요. 올라나. 빌리진 킹 보고 싶. 미스 리스 선샤인 감독이고 네. 에마 스톤 나오고 너무 재밌을 것 같은데 배경도. 스칼렛님이 또 에마 스톤이랑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듣죠. 이제 엠마 스칼렛인가요? 에마 에마 스칼렛. 와 미녀 총집합이다. 미모를 담당하는 여러분들 제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지 대충 아시겠죠? 엠마 스톤 이제 스칼렛 요한슨 자기 뭐 이런 얘기할 수 있다는 것도 이쪽 계열입니다. 대단합니다. 이쪽 계열이에요. 약간 아만다 사이프리즈 닮은 것 같기도 하고. 장난 나 그 아닌데? 얘기도 많이 들었어. 엄청 나오네. 이 정도면은 이제 스칼렛 이제 엠마 현실에서 지금 더덕 그거 처음 생각한 거예요? 맨 네 나 그 얘기 한 3번 들었어. 사람들이 대체 왜 이렇게 거동님 방송 좀 끊어주세요. 나 듣기 불편하네. 아주 다 나와야 되겠다. 모든 근데 걸 얼마 다 전에 나와야 이민기 닮았대. 대충 아, 나 이게 뭔지 예상이 알겠어. 되시죠? 네, 이런 분이십니다. 아만다 스칼렛, 엠마 민기. 약간 레오몬드 규현 느낌인데. 아만다 스칼렛, 엠마 민기 씨? 무슨 영화 보고 싶어요? 좀 오리엔트야. 오리엔트랑 빌리진 킹. 오리엔트 안 하니까. 일단 저희가 빌리진 킹을 볼 수 있을지 한번 다음 주에 기대해 주세요. 그게 안 된다면 새로운 저희는 영화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리엔트를 찾아오겠습니다. 미리 전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비밀로 하겠습니다.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확인해 주세요. 네, 인스타에 네. 힌트를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어떤 영화를 선택할지 인스타로 알려드리는 걸로. 네, 그럼 오늘까지 주간 영화 보고 끝이고요.
다음 주를 오늘까지? 기대해주세요. 방송 안 해요? 마지막 회인가요? 안 돼. 그럼 오늘 5화 주간 영화 보고 끝이고요. 다음 주를 기대해주세요. 그리고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댓글 감사합니다. 달아주신 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네, 저희 다 읽고 있어요. 사랑해요. 사랑해요, 유연이가 준대. 영화 주간 영화 보고 끝.